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비트코인은 뭐 견고한 어떤 그 장세를 지금 현재 유지하긴 하지만 알트코인 장세가 뭐 뚜렷한 방향성도 없고 비트코인도 사실상 지금 뭐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 뭐 금융시장 전반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는 건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서 이제 투표가 진행될 거고 그 주 안에 30일을 넘어가는 구간까지 부채 한도 협상안 타결이 미국 상원하고 이제 그게 원활하게 만약에 진행되지 않으면 아마도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가 10월달 초반부터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건 그걸 이제 먼저 헤드라인으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뭐 지금 장세는 뭐 이거 숫자적인 관점에서 봐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시빅했다. 예, 시빅이 뭐 호재거리를 터트리면서 그래도 그나마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건 나쁘지 않은 코인이었다는 건 이제 사실이죠. 증명된 거고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뭐 점진적으로 지금 예,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고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도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현재 추세요. 뭐 헝다그룹 사태가 일단은 뭐 발등에 불은 껐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정황이나 여러 기사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현금까지 무작정 다 100% 그냥 코인 시장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이런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20%의 현금은 항상 비치를 해두시는 게 저는 예, 위기 대응을 위해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 예, 여기 뭐 뉴스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바이든 아젠다가 나왔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셧다운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셧다운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0일이 데드라인이에요. 30일을 넘어가면 아마 셧다운이 10월달 내로 아마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비상금을 쓰고 있어요. 정책을 피기 위해서 비상금을 쓰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아마도 그것까지 만약에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셧다운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불안을 초래를 할 거예요. 당분간. 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걸 이제 명심하시면서 뭐 내가 매를 맞아도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하고 이제 같이 엮어서 이것도 똑같은 어떤 관점으로 평행이론을 대입해서 보면 똑같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상하게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을 태클을 걸면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에 태클을 걸어요. 여기 카카오 김범수 이 CEO 나왔고 그리고 김정주, 넥슨, 통신 3사 뭐 통신 3사는 모르겠고 어쨌건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카카오뱅크 뭐 옥젠다 규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날짜적인 관점은 국정감사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10월 달부터. 지금 뭐 말로만 정부에서 옥젠다 뭐 이런 규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10월 1일 날부터 10월 21일까지 이게 국정감사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날짜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나뉘어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어느 시점이 가야 이런 혼란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인 시장하고 카카오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코인베이스가 랜딩 서비스 하려고 하니까 규제안이 없으니까 너네 소송 당할 거야. 소송 걸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13일 날이 이제 블록바이 공청회가 열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건 이상하게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뭐 10월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도 전 세계 정부가 이 금융시장, 빅테크 기업, 특히나 이제 뭐 가상자산 시장, 뭐 하여튼 카카오나 네이버 뭐 플랫폼 기업들에 관해서
조금 이런 게 좀, 이런 트렌드가, 스탠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되게 녹록치가 않죠. 카카오뱅크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하락을 계속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지금 카카오 뭐 이런 플랫폼 기업에 관한 이것도 그래서 뭐 망할 거다라고 그냥 비상식적 논리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2018년에 풀어줌으로써 사실 카카오 그룹을 키워주기 위한 비하인드에 있는 엘리트들의 어떤 그 로드맵이 우리한테 이미 우회적으로 전달된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뱅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 금융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 자체가 원래는 이게 기존에는 이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한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향후에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이 펴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독과점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 거기다가 1700만 돌파라는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되게 이게 이례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장년층도 카카오뱅크. 근데 50%가 계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향후 미래 비전이 뚜렷하게 사실 나와 있는 현재의 추세인데 공청회가 끝나고 시장 불안이 감소되면 아마도 엄청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뭐 어떤 그 혼란한 상황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뭐 10월 어느 순간까지는 분명히 올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제 안에 관해서 자 그리고 뭐 코로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4분기 들어서 아니면 내년 어느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뉴스와 소스를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양적 완화도 멈출 거다.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 올해 안에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먼저 부스터샷을 사람들한테 접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코비드 부스터샷의 데이터가 미국에 전달이 됐는데 이 효과가 10배, 10배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 전 국민한테 부스터샷을 마칠 거란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미리 CNBC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걸로 봐서 대충 어떻게 될지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브렌트 유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골드만삭스인가? 골드만삭스가 롱을 쳤다. 오일에 관해서 하반기 롱을 쳤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겨울이 되게 추워질 거다. 예년보다 추워진다면 뭐 오일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골드만에서 예측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국제산 브렌트 오일 선물 시장에서 여기 2018년 10월 달 이래로 정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향후 4분기 들어서 에너지 값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가치, 달러 가치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그 명분거리를 연준에서 아마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1월 달에 발표를 하고 12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시장 스탠스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되기 전에 아마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분할로서 익절해야 되는 어떤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테이퍼링 한다라고 어떤 이 연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사실 시장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에 관한 건데 뉴욕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다. 대신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어저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도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정부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탠스를 지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다국적 기업도 그렇고 이런 뭐 선생님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다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아시잖아요. 뭐 어떤 뭐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안도 우리나라에서 뭐 세금 제도를 어떻게 한다, 규제안을 어떻게 한다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이에요. 그들이 먼저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쫓아가는 게 동아시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접종까지 뭐 맞이긴 했지만 어쨌건 미국에서 지금 뭐 부스터 샷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거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BSN에서 뭐 컨퍼런스를 한다고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GBBC하고 같이 해가지고 근데 콘센시스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이거든요. 동아시아 그러니까 APEC이라고 동아시아 콘센시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이번에 참가를 해서 뭐 같이 뭐 협연을 하나 봐요. 협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 또 드리고 그리고 CB기 좀 많이 다른 코인들보다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진짜 옛날에 많이 추천을 뭐 잠깐 진짜 불장일 때 했죠. 그때 뭐 물리신 분도 개중엔 계시겠는데 뭐 장투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단타성으로도 얼마 전에 들어가셨다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근데 한 뭐 2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뭐 아니라고 판단하고 솔라나라고 요즘에 되게 많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솔라나를 베이스로 한 여기 보면 솔라이즈 바이낸스가 있는데 이게 뭐 디파이래요. 근데 여기서 신원 인증을 하는데 이번에 시빅 이 플랫폼 시스템을 채용을 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 협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비니 링엠이란 분이거든요. 근데 코인데스크에서 이 뉴스를 내보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코인데스크예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시빅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시빅이라는 코인이 뭐 나쁜 코인은 아니라는 걸 아마 이미 검증됐다는 걸 아마 아실 거고 근데 이미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손대는 건 의미가 없다. 어쨌건 지금 그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다가오는 30일까지 그러니까 27일 날 투표가 상원하고 이제 진행될 텐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아마도 다음 주 들어서는 엄청난 급등락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비상금은 항상 옆에다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에선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